만화 삼국지 9. 한스럽다. 장비도 간호를 따라가고. 제의를 찬탈당한 헌제가 귀향길에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이 성도에 전해졌다. 조비 그놈이 폐하를 시해했던 말이냐? 한나라의 역사가 끝이 났구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조비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유비는 허도를 향해 제를 올리고 헌제에게 효민 황제란 시호를 올려 그 넋을 위로했다. 전하께서 상심이 크신 것 같아 그러실 테지. 한실의 대통이 끊어졌으니 조비 그놈은 황제가 아니라 역적일 뿐이야. 천하에는 하루도 주인이 없어서는 안 되는 법. 전하로 하여금 끊어진 한실의 대통을 다시 이으시게 하는 게 어떻겠소?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서 제의에 오르시라는 표문을 올리시지요. 나더러 불충한 짓을 저지르란 말이오. 전하, 모두의 뜻이 한결같습니다. 그건 내게 역적질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소. 더는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시오. 만 백성이 한해 천자께서 조비에게 해를 당하신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전하께서 제의에 오르시어 역적 조비를 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하가 원하는 일입니다.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더는 듣고 싶지 않소이다. 휴, 정말 쇠고집이셔.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절대 안 하시니 그런 점이 전하의 매력이 아니겠어? 유비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자 공명은 병을 핑계로 들어앉아 버렸다. 군사 예 전하. 어디가 아파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누워만 계시오. 가슴이 타는 듯한 게 아무래도 오래 못 갈성 싶습니다. 조비가 천자의 자리를 빼앗아 한실의 대통이 끊어졌기에 전하를 황제로 받들어 한실을 일으키려 했지만 끝내 마다하시니 대신들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 뿔뿔이 흩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니 신이 어찌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소? 옛말에 하늘이 내리는 것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하가 제위에 오르시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알겠소. 군사의 병이 나은 뒤에 다시 의논합시다. 몸조리나 잘하고 계시오. 정말이십니까? 전하 제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어서 제위에 오르시지요. 허락하신 걸로 알고 나를 잡겠습니다. 내가 군사에게 속았구려. 221년 유비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나이 61살 되던 해였다. 유비는 연호를 장모로 바꾸고 아들 유선을 태자로 삼았으며 공명에게 승상의 자리를 내리고 문무관원들의 벼슬을 모두 높여 황실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제 짐은 동호를 쳐 죽은 관우의 원수를 갚으리라. 폐하 역적은 조비이지 송건이 아닙니다. 나는 관우와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했으니 원수를 갚지 않으면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다. 황제의 원한을 갚는 것은 사사로운 것이나 역적을 벌하는 것은 천하를 위한 일입니다. 조장군의 말이 옳습니다. 이를 두고 오를 친다면 한 번 싸움으로는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우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만리강산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겠소. 짐은 온 나라를 기울여 군사를 일으킬 것이다. 속히 난중에 있는 장비를 불러들여라. 관장군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온종일 통곡만 하셔. 함께 죽자고 맹세해놓고 왜 먼저 가셨소? 장군님, 성도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폐하께서 장군을 찾으십니다. 어서 성도로 가시지요. 그렇지. 큰형님이 드디어 관우형의 원수를 갚아주려고 칼을 빼들었구나.
진작에 그러실 것 일이지. 왜 진작 둘째 형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옛 맹세를 잊으신 거유. 내 어찌 그 맹세를 잊을 수 있겠느냐. 모두들 말리는 바람에 가볍게 움직이지 못했다. 너는 낭중으로 돌아가 군마를 이끌고 오너라. 나도 곧 출정할 테니 광주에서 만나도록 하자.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장비야, 예. 큰일을 앞두고 네 거친 성격이 염려되는구나. 술을 마시거나 장졸들을 매질에 화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염려 마십시오. 저도 이제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은 안 합니다. 승상은 이곳에 남아 태자를 돌보며 서천을 지켜주시오. 마초와 위원 장군은 한중을 지키시오. 폐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또다시 나를 설득하려는 게요. 폐하, 그만두시오. 내 뜻은 이미 정해졌소. 급기야 유비는 75만 대병을 일으켰다. 반드시 송건의 목을 베어 관우의 혼령을 위로할 것이다. 드디어 관우 형님의 원수 갚음을 할 날이 왔다. 관우 형님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든 군사는 흰 갑옷을 입고 흰 투구를 써야 한다. 봄강, 장달, 사흘 뒤에 떠날 테니 책임지고 준비하도록. 날밤을 세운다고 해도 사흘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한을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뭐? 내일이라도 당장 원수를 쳐야 하는데 니놈들이 감히 내 명을 어기겠다는 말 거냐? 내일까지 갖춰놓지 않으면 니놈들의 목을 벨 것이다. 부하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주다니. 열흘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야. 차라리 우리가 먼저 손을 써버리세. 좋아, 오늘 밤 장비 놓은 목을 들고 동호회 가면 우린 살 수 있지. 떨리는데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야. 술에 취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군. 조조의 100만 대군조차 벌벌 떨게 했던 장비가 허무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 그의 나이 55이었다. 서북 쪽에서 별이 떨어지다니 폐하 낭중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장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느냐? 장비가 장비가 죽다니. 아, 장비야. 벌벌 떠는 동호회 산천. 장비야. 물 한 모금 드시지 않고 누워만 계시니 연이어 2아우를 잃으셨으니 그 슬픔이 오죽 크시겠나. 장비야, 폐하, 이제 그만 슬픔을 거두십시오. 옥체가 상하실까 두렵사옵니다. 내 2아우가 모두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폐하, 한때의 군마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흰 갑옷과 흰 투구를 쓰고 있지 않느냐. 폐하, 아니 너희는 장비와 간우의 아들들이 아니냐. 범강과 장달이 제 아버님의 목을 들고 동으로 달아났습니다. 아버님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저도 싸움에 참가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송건을 죽여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너희를 보니 죽은 2아우가 생각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구나. 큰일입니다. 큰 싸움을 앞두고 저토록 슬픔에 잠겨 계시니 듣자 하니 성도 청성산 서쪽에 이의라는 신선이 살고 있는데 사람의 생사와 기륭을 정확히 알아맞힌다고 합니다. 폐하께 아뢰어 그에게 기륭을 점쳐보는 게 좋겠습니다. 유비의 허락을 얻은 진지는 밤길을 달려 이 일을 찾아갔다. 오시는 분이 혹 진진 선생님 아니십니까? 네가 어찌 나를 아느냐? 스승께서 오늘 폐하의 명을 받던 분이 찾아오실 거라 하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소문대로군. 참으로 신선이라 할 만하다. 폐하의 명을 받아 이렇게 찾아뵌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모든 일이 그렇듯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또한 하늘의 뜻에 달린 일입니다. 이 늙은이가 하늘이 정한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미리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이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디 간곡한 정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허허, 이거야 원. 폐하, 이해 선생을 모셔왔습니다. 선생은 하늘의 이치를 깨뜨리고 있다고 들었소. 부디 지매의 기륭을 점쳐주시오.
종이와 붓을 주십시오. 재주는 없으나 아는 대로 그려 보이겠습니다. 뭘 그린 거야? 칼, 창, 활, 죄다 병장기만 그려놓았군. 폐하 앞에서 이 무슨 불경한 것입니까? 이에는 다시 그림 한 장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죽은 거인을 곁에 두고 땅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흰 백자. 이것은 죽음을 암시하는 그림이 아니냐. 미치광이 늙은이로구나. 이따위 것을 어찌 믿겠느냐. 에이, 죄다 태워버려라. 전군은 대오를 갖춰라. 당장 동으로 진격하겠다. 폐하, 제가 선봉이 되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선봉은 제가 서겠습니다. 나는 오늘이 있기만 학수고대했다. 네 무예로는 어림없다. 내게 막 넘겨라. 그럼 내 솜씨를 보아라. 여봐라. 백보 앞에 표적을 세워놓아라. 예. 연이어 세 발을 쏘아 모두 저 붉은 점 안에 마치겠다. 세 발 다 명중입니다. 역시 장포 장군입니다요. 선봉장이 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겨우 백보 앞의 표적을 마친 걸 자랑하느냐. 마침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구나. 세 번째 놈을 떨어뜨리겠다. 장난은 그만두고 진짜 실력을 겨뤄보자. 흥,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놈들 무슨 짓들이냐. 당장 창칼을 내려놓지 못할까? 너희 아버님들은 생사를 함께한 형제가 아니었는데 너희가 창칼로 그분들의 의의를 깨트리려 하느냐. 폐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벌하여 주십시오. 너희 둘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으냐? 제가 관웅보다 한 살 더 많습니다. 그럼 장포가 형이고 관웅이 동생이다. 의의 좋게 지내야 하느니라. 형님, 그래, 우리 둘이 힘을 합쳐 동호님 놈들을 무찌르자. 너희를 보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구나. 기필코 두 아이의 원수를 갚고 표적을 역적을 벌하리라. 정군 진격하라. 동호의 어린 놈이 하늘 아래 숨쉬지 못하게 하겠다. 유비가 75만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오고 있소. 세력이 매우 크니 위태로울 것이요. 어찌하면 좋겠소? 제가 주공의 녹을 먹은 지 오래되었건만 아직 이렇다 할 보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촉 황제를 만나 화친을 도모해 보겠습니다. 고맙소. 이번에 꼭 성공하기 바라오. 폐하, 동호에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동호의 사신과는 할 말이 없다. 돌려보내라. 폐하, 사신으로 온 사람은 승상의 형님 되시는 분입니다. 공께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소? 제 아우가 오랫동안 폐하를 섬겨온 터라 거기 의지에 감히 몇 말씀 드리고자 왔습니다. 제 주군은 관공이 형주에 있을 때 여러 차례 화친을 청했으나 관공은 번번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래도 제 주군은 관공을 해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는데 여몽이 제멋대로 군세를 일으켜 관공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몽도 죽고 없으니 원한도 끝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주군은 손 부인을 하루빨리 폐하께 돌려보내드리고 아울러 관공과 장공을 해치고 동호로 도망쳐온 자들을 묶어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주를 폐하께 바치고 촉과 동맹을 맺어 역적 조비를 치고자 합니다. 닥치지 못할까? 내 아우들을 죽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폐하께서 원수 갚음을 할 상대는 조비입니다. 조비는 제위를 찬탈한 대역 죄인이 아닙니까? 폐하께서 대의를 잊고 작은 일에 집착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아우들의 원한을 갚는 일보다 중한 일은 없다. 어디서 함부로 이불을 놀리느냐. 그대가 승상의 피부치만 아니었어도 이미 목이 떨어졌을 것이다. 돌아가신 송권에게 목을 씻고 죽음을 기다리라고 전해라. 유비가 복수심에 불타 있구나. 이번에도 이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합니다. 큰일이로다. 이 일을 어찌 풀어나갈까? 제게 이 어려움을 풀어나갈 계책이 있습니다. 조비를 달래 한 중을 치게 하면 유비는 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오, 좋은 생각이오. 그대가 조비를 달래보시오.
조자는 즉시 허도로 향했다. 허도. 송건이 사자를 보내 표문을 올려왔습니다. 보나마나 축군을 물리쳐달라는 부탁일 테지. 하지만 난 어느 쪽 편도 들어줄 생각이 없다. 두 나라가 싸워 한쪽이 망하면 그때 내가 다른 한쪽을 쳐서 천하통일 이룰 테다. 이럴 때는 적당히 달래서 돌려보내는 게 상칙이야. 동호의 주인 송건을 오왕에 보항하겠다. 필요할 때 서로 돕자고 전해라. 이의 형제께서 주공을 오왕에 봉하셨습니다. 아래오 촉군이 육로와 추로를 통해 자기와 무구까지 들이닥치셨습니다. 이젠 정말 코앞까지 왔구나. 이따위 왕이가 무슨 소용이냐. 정작 필요한 것은 군사인데 조비 이놈 생색만 내고 마는구나. 여러 궁리할 시간 없다. 우리 힘으로 촉군을 물리쳐야 한다. 손환, 너에게 5만 군사를 줄 테니 가서 적을 막아라. 기필코 촉군이 이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한 따위 어린 놈이 감히 나를 막으려 나왔다고? 폐하, 제가 나가 놈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왕에 관흥을 보내기로 하셨다면 신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좋다. 너희 둘이 선봉이 되어 우리 촉군의 매서움을 보여주라. 손환, 이 더벅머리 어린 놈아, 여기가 네가 죽을 땅이다. 내 놈 아비가 머리 없는 귀신이 되었는데 너도 그 뒤를 따르고 싶은 게냐? 원수놈들아, 장포 이놈아, 너는 내가 상대해주마. 이 놈 보통이 아니다. 이보게들 어서 도와줘. 내가 활을 쏴 장포를 떨어뜨릴 테니 자네가 놈의 목을 베게. 말에서 떨어진다면 놈은 내 밥이지. 이놈들 이 관흥이 있다는 걸 잊었느냐? 떨어지는 건 장포 형님 목이 아니라 바로 니놈 목이다. 순한 이놈, 손한 이놈, 어서 나와 덤벼라. 도망치는 게 살 길이다. 이 사정 담응 세 장군이 다 당했다. 관운과 장포의 기세에 오고는 산산조각이 났다. 맹장 손한이 대패 몇십 리를 쫓겨갔다니 어쩌면 좋소. 우리 오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었소이다. 전하, 너무 염려 마십시오. 많은 장수들을 잃었다고는 하나 아직 뛰어난 장술이 남아있습니다. 한 당을 대장으로 주태를 부장으로 삼으시고 반장을 선봉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능통과 감령으로 하여금 부족한 곳을 메우게 한다면 유비 따위를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의 말이 맞소. 즉시 거명된 장군들에게 출전을 명하시오. 송건은 한 당에게 1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하게 했다. 원수를 갚아도 한은 더욱 깊어지고 이릉에 진체를 내린 유비는 맹활약을 하고 돌아온 관운과 장포를 크게 칭찬했다. 너희가 이토록 용맹스러우니 손권 따위를 겁낼 게 무엇이랴. 나를 따르던 장수들이 모두 늙어 쓸모없게 되었는데 이제 두 조카가 있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구나. 폐하 한당과 주태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누가 나가 공을 세워보겠는가. 폐하 황충 장군이 군사 대여섯을 데리고 동으로 달아났습니다. 황충이? 그럴 리 없다. 황충은 나를 저버릴 사람이 아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쇼. 앞불사 늙은 장수는 쓸모없다고 하는 내 말이 황충이 자존심을 건드렸구나. 장포 가능 어서 가서 황장군을 도와드려라. 원래 저게 누구야? 웬 노인네지? 촉군의 5호 대장 황충입니다. 노인네가 간덩이가 부었구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나타났느냐? 이놈 엄마나 사적장군을 한 칼에 베어버리네. 관우가 쓰던 이 청룡 언얼도로 끝장을 봐주마. 오라, 네 놈이 바로 관장군을 사지로 몰아넣은 놈이로구나. 내 놈 목을 베어 관장군의 원수를 갚겠다. 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네. 작전상 후퇴다. 내 이놈 어딜 도망가느냐. 젠장 역전의 노장이라더니 상대를 못하겠다. 장군님,
자네들이 여기는 일인가? 폐하의 명으로 장군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큰 공을 세우셨으니 그만 돌아가시지요. 아직 저기 눈앞에 있는데 어딜 간단 말인가? 장군님 따라오지 마라. 나 혼자 적장을 쫓겠다. 반장이 놈 개섰지 못할까? 어디 쫓아와 보시지. 올컨이 걸렸다. 이런 복병이 숨어 있었구나. 그러기에 겁도 없이 왜 쫓아와 머리가 사갔구나. 오냥 얼마든지 덤벼라. 장수로 태어나 전쟁터에서 죽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황충이 화살을 맞았다. 힘을 못 쓴다. 덮쳐라. 들깨 같은 놈들아 비켜라. 이럴 때 도망치는 게 우추야. 이놈들 황충 장군 목에 손대지 마라. 장군님 저희가 왔습니다. 오 내가 이런 꼴을 보이다니. 어서 길을 열어라. 장군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황충은 본진으로 옮겨져 상처를 치료했으나 이미 혈기가 찾아들어 점점 병세가 심해졌다. 짐이 생각 없이 한 말이 장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려. 장수로서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늦게나마 폐하를 모시게 된 것만으로도 제겐 큰 영광이었습니다. 폐하 부디 대업을 이루소서. 황장군, 촉의 호호 대장군 중 세 번째 별이 떨어졌다. 황충을 잃은 유비는 울분을 터뜨리듯 몸소 대군을 끌고 오의 본진을 휩쓸었다. 아니 내 놈은 반장 이 원수놈아 죽기 싫어 꼬리를 빼느냐? 관우의 아들이구나. 피하자. 생쥐 같은 놈 어서 나오지 못할까? 젠장 놓치고 말았군. 큰일이다. 날이 어두워졌는데 길을 잃었으니 이 밤중에 뉘시오. 싸움 중에 적장을 쫓다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좀 쉬어갈까 합니다. 들어오시구려. 아버님, 예, 이분이 바로 제 아버님 되십니다. 과연 이곳 사람들은 관공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관공의 아드님이 이렇게 오신 것도 이곳 사람들의 복이라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계시오, 뉘신지요. 날이 저물어 그러는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소? 그러시죠. 이게 누구야? 반장이 놈? 거기 서라. 으악 오늘 진짜 재수음 붙었다. 당신은 아버님의 청룡 언월도를 되찾게 되었구나. 네가 아비의 원수를 갚았구나. 아버님의 청룡 언월도를 되찾아왔습니다. 아우가 홀령이 되어 네가 복수하는 것을 도운 게로 모양이다. 유비가 강분하여 온 국토를 밭으로 만들고 여러 장수들의 목을 앗아가 병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오. 국가 존망의 위기가 아닐 수 없소. 이 난국을 어찌 헤쳐나가면 좋겠소. 전하 이 전쟁 유비가 죽은 두 아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벌인 것입니다. 이제 관우를 죽인 여몽, 비방, 미방, 부사인 반장은 모두 죽고 없습니다. 남은 건 장비를 죽이고 우리 동으로 도망쳐온 범강과 장달뿐입니다. 그들을 잡아 장비와의 목과 함께 유비에게 보내십시오. 그런 다음 형주를 돌려주고 손부인을 보내 화해를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해보는 수밖에 없겠군. 송건은 향나무 상자에 장비의 목을 담고 범강과 장달을 묶어 유비에게 보냈다. 정말 너무합니다. 살려고 투항한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시다니요. 이놈도 시끄럽다. 뭐라 장비의 목이 든 상자가 왔단 말이냐. 장비야. 장장군을 죽이고 달아난 죄인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런 쳐 죽일 놈들. 장포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예. 장포는 범관과 장달의 목을 장비 영전에 바쳤다. 이제 관우 장비 두 장군을 죽인 원수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한을 씻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호가 형제를 돌려주고 손부인도 보낸다고 하니 함께 힘을 합쳐 조비를 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이를 갈고 있는 원수는 바로 송건이다. 이제 와서 놈을 용서하고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두 아우의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봐라 동호에서 온 저자의 목을 베어라. 동호놈들은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폐하 진정하십시오. 전쟁 중에도 사신의 목은 베지 않는 법입니다. 나는 오늘 멸한 뒤에 위를 칠 것이다. 손건을 죽이기 전에는 내 한은 풀리지 않는다. 건업 손건은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자 시름에 빠졌다.